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생생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김윤갑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갑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5.45포인트, 0.32% 하락한 33,035.93의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91포인트, 1.43% 하락한 4,168.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8.66포인트, 2.43% 하락한 12,821.2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성적표의 영향으로 알파벳의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나스닥도 끌어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으로 가자지구 공격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잠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 같은 결정이 미군의 방어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간을 잠시 벌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상쇄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4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약 13bp 상승한 4.95%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이후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타는 3분기 매출 341억 5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ASML과 관련해서는 화웨이의 휴대폰이 ASML의 칩으로 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에 정통한 어떤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의 칩 제조업체인 SMIC가 ASML의 심자외선 장비와 다른 기업의 장비를 함께 사용해서 화웨이의 휴대폰에 탑재된 이 7나노 칩을 생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SML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화웨이는 지난 8월에 5G 기능과 최첨단 프로세서를 갖춘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MIC가 어떻게 칩을 제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블룸버그는 그 배경에 ASML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비중이 큰 ASML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은 경제지표 가운데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신규 주택 판매는 연율 기준으로 75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축업자들이 매월 같은 속도로 계속 건설을 할 경우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이 건설되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전월 수정치인 67만 6천 건과 비교하면 12.3%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68만 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를 훌쩍 웃도는 75만 9천 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별로는 미국 전역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북동부 지역에서 22.5%의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8%에 달하는 모기지 금리 상황에서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주택 판매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캐나다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시장의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올해 3월에 주요국 가운데 금리 인상기 속 첫 동결을 결정한 국가이며 그 이후에 4월까지 동결을 하다가 6월과 7월에는 다시 인상에 나섰고 9월부터는 동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하향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1.2%에서 0.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음 날인 현지 시간으로 26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유럽의 경기 둔화 전망과 물가 압력 완화에 따라서 유럽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할 가능성은 9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 경제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하원 의장 공백 사태가 3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이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공화당 내분으로 3주 이상 이어져 온 하원 의장 공백 사태가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해임된 지 22일 만에 공백 상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공화당 소속 사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재석 의원 429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 220여 명 전원의 지지로 과반인 217표를 넘어서면서 하원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9명 전원이 모두 하킴 제프리스 자당 원내대표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신임 하원 의장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당내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루이지애나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2017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하원 의장으로는 이 정치적인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현지에서는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 연설에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동에서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첫 번째로 상정할 예산은 이스라엘 지원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원은 정부에서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심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임 하원 의장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 임시 예산안 기한이 종료되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하원은 내년 회계연도 예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인 셧다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미 정치권 갈등에 따른 거버넌스 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등 정치권 문제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하원 의장 공백 문제가 끝나면서 불확실성 가운데 일부가 해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